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난 매연을 전기차 화재로 오인해서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사례도 있었죠. 자, 이렇듯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됐습니다만 반면에 이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슈판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전기차 사용자 협회 김성태 회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회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전기차 사용자 협회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협회는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이고요. 전기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발전과 각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및 개선을 하고자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군요. 근데 환경부 산하 기관은 예. 맞는데 네네. 환경부 지원이 특별히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사단법인. 그냥 예. 일반 시민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회장님 이제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집중됐던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게 당시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고는요, 그 전기차가 이제 충전을 마친 후, 주차를 한 후에 59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 발화 상태로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서 예. 이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이 난 게 더 크게 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소 직원이 스프링클러를 껐기 때문이고요. 스프링클러를 끈 상태의 화재들은 대부분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스프링클러 점검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였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기차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방향보다는요. 네네. 이게 조기에 그 진화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제일 컸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1년 정도에 천안에서도 그 내연차가 화재가 났는데 660대가 전소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든 내연차든 초기에 진화를 잘 하지 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네. 자, 인천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공포감이 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아파트 세대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제재하는 것도 있다라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상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비교해서 굉장히 좀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소방차 진입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네, 당연하죠. 네네. 지금 그 전기차는 그 내연차와 달리 충전, 일명 주유는 우리가 밖에서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가 약 30만 개가 있는데 그중 27만 개가 완속 충전기고요. 또 그 27만 개의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포감이 만연이 돼서 전기차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전기차 포비아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더 그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가 좀 더 안전한 충전기인지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네. 자, 이따른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평균적으로 전기차가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내연차에 비해서 화재 위험이 높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해는 그 확실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내연차는 한 4,500건 정도의 화재가 나고 있고요. 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화재 건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재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10만 대당 그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가 약 한 60에서 70%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차가 10만 대당 화재 비율은 1.5배 정도 높은 건 좀 사실인데요. 다만 전기차가 한번 불이 나면 내연차보다 끄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전기차 화재가 잘 난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기차 충전기나 전기차에 관련된 소화나 예방 시설이 더 관리되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예. 자, 뭐 내연차 화재 비율과 또 전기차 화재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만 우리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좀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물을 뿌려서 이제 불을 끄게 되는데 전기차는 좀 배터리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걸 좀 진압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소방청에서도 좀 다양한 기술을 개발을 했어. 원래 내연차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면 소방을 해서 거기에 물을 뿌려서 끄는데 좀 그렇죠. 집중을 한다면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 난 사례를 보고 끄는 주로 차를 좀 개방 장소로 끌어내거나 아니면 밑에서 아니면 위에서 뚫어서 그 안에 배터리에다 그 소화액이나 물을 분사하는 방식을 좀 하고 있는데 예. 내연차보다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그거를 끄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그 소방에 관한 부분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부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회장님, 저희가 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전화 연결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해서 우리 회장님의 말씀이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히 좀 전달되는데 제한이 돼서 잠시 저희가 전화를 끊고 바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전화 좀 바로 받아주시고요. 전화 끊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전기차 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연결 상태가 좀 잠시 좋지 못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고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죠. 회장님, 연결돼 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다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내연차에 비해서 진압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좀 전기차 화재가 진압이 어려운지 그 대목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그 내연차는 일반적으로 물을 뿌리면 그 진압이 되지만 전기차는 그 리튬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로서 진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밖으로 꺼내거나 아니면 넓은 장소로 이동시켜서 수조에 물을 담궈서 진화하는 방법 또는 드릴을 통해서 배터리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물이나 소화액을 넣어서 진화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진압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지금 화재가 났는데 배터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집어넣는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도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인천 청라 사고 차량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흘 동안 좀 가만히 세워둔 주차해둔 상태에서 이제 발화가 된 것인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오해 아닌 오해가 이 전기차를 오랫동안 좀 가만히 주차해 놓을 경우에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차는 이렇게 차가 멈춰져 있거나 이렇게 주차돼 있을 때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배터리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렇게 감시하는 기능에 일종의 컴퓨터 같은 게 내장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네, 이번에 그 벤츠 사고 난 그 청라 화재에 들어간 그 BMS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산의 주요 브랜드인 그 자동차는요, 막 2분에서 많게는 5분 정도 단위로 배터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했다면 이번에 벤츠 그 청라 화재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감시하는 걸 소홀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BMS가 2분, 3분 아니면 뭐 5분, 10분 이렇게 감시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배터리 이상 유무를 체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BMS가 고도화된 전기차를 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 반대로 이런 BMS가 좋지 않은 차는 전기차는 국내에 네. 출시 못하게 하는 그런 엄격한 그 기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근데 회장님, 우리 일반 이제 국민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BMC가 좋은 것인지, 뭐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메이커나 그렇죠, 브랜드를 그렇죠. 보고 구입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래서 예. 지금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저희 협회가 제안을 해서 그 국회의원 중에 이용우 의원실이라는 네네, 있습니다. 분이 예.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인천 청라 지역구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이거를 입법을 요번에 발의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기능이 있는 차는 무조건 전기차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법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법이 많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기능이 없는 차는 국내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한때는 뭐 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도 굉장히 또 정부 차원에서 독려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우리 고객들에게 또 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계속 맞습니다.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전기차 구입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런 또 오해 아닌 오해도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100% 완전히 충전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오해입니까?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우리가 배터리를 100% 충전한다는 거는 실제 충전량이 100% 충전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 안전마진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100% 충전이지만 그 안에 더 이상 충전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00% 충전한다고 해서 실제 100% 충전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100% 충전하는 것보다 90% 하는 것보다 70% 충전하는 것이 예. 차가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시간이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그 비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충전한다고 화재가 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아니지만 100% 충전한 차와 70%한 차가 화재가 났다면 예. 더 오래 불이 붙는 차는 당연히 에너지가 더 아무래도 많은 그러겠죠. 100% 충전한 네. 차가 되겠죠. 그렇군요. 상당히 전기차 정말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렇죠. 내연기관을 하면 통상 뭐 주유소에서 완충을 하지 않습니까? 가득 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름이 가득 차야지 좀 든든한 그런 맛이 있어서 다 채우기도 네.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좀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한국전기차 사용자협회 차원에서 이 공공주택 전기차 화재 방안 정책 공청회를 가지셨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일단 그 전기차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났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에 좀 휩싸였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나 국회에서 내놓는 어떤 입법 활동이 너무 장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파트에 전기차를 들어가야 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것처럼 이렇게 당장 뭔가 무서운 일이 있는데 뭔가 너무 장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지금 코로나에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봐야 당장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공포가 쌓여 있잖아요. 그럴 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처럼 단기적이면서도 간단한 어떤 실효책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그 실효책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공포에 좀 휩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단기적으로 그리고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내지 실효성 있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회장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른바 폭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자주 이 빈도수가 좀 높다 보니까요. 이 전기차를 비단 우리나라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진데 다른 나라의 사례는 좀 어떤지,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내연차 대비 화재율은 훨씬 적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달리 공동주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일반 개인주택에서 그렇죠. 본인의 차고에 예.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봐야 본인의 집 정도가 타는 정도입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군요. 국내 예. 같은 경우는 국민의 88%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군요.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는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차에 한정돼 있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공포스럽고 더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있는데 예. 분명하게 이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서 분명한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는 다른 데보다 스프링클러를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는 BMS를 고도화해서 차가 문제가 생기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차주에게 자동적으로 연락을 가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라 이렇게 자주 네.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김성태 한국전기차 사용자협회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통해 들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 함께 보고 계십니다. 0704번에서 애청자님께서 주변에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회장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라는 또 문자 의견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영진 빈체시오님께서도 유튜브 댓글에 또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회장님, 우리나라의 경우에 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또 배터리 회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또 국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 전기차 사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전기차는 작년만 비교하면 약 한 1200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대 정도가 팔려 있고요. 그중 절반은 중국에서 판매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 2300만 대 자동차 중에 약 60만 대니까 약 2% 정도 좀 넘는 전기차 그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도 국산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지만 2위에서 3위가 국산 전기차 브랜드인 만큼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데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받은 배터리를 가지고 일명 패키징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다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배터리 회사가 다 세계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 한국 한 곳에서 모두 조립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아주 국제 경쟁력 있는 네. 산업 경쟁력 있는 국가입니다. 예. 자, 이 전기차 사고 예방 그리고 전기차가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00% 충전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충전하면 매번 90% 충전하는 차보다 더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매번 100% 충전하는 것보다 평소에는 80%, 90% 충전하시다가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만 100% 충전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전기차가 우리가 자꾸만 충전만 얘기하는데 예. 오히려 20% 미만이나 10% 미만으로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10% 미만으로 배터리를 떨어뜨리시면 배터리
셀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전기차를 타는 습관에 있어서 항상 50%에서 80%를 잘 유지시켜 주시면 배터리의 상태가 항상 좋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네. 화재로부터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회장님 오늘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회장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꼭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차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부터 전기차를 타지 말자 해도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우리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수송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 30%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 대안은 전기차 외나 수소차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기차 포비아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을 2030년까지 우리가 그 수송 부분에서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거고요.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도 큰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안심하고 훌륭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 누구나 탈 수 있는 전기차를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안전 문제에 좀 소홀했다면 이 기회에 좀 더 안전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과 특히 기업과 정부 그리고 관계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와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직접 운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 깊게 참 들으시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정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태 한국전기차 사용자 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